신형 소나타 이제 외관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희 시승차는 이제 빨간색이고 그 옆에 차량은 이제 노란색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냥 컬러를 보면 뭐 흰색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별로고요. 빨간색이나 아니면 주색이 가장 좀 예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살짝 컬러만 이게 쭉 보면 빨간색이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이쁘고 남색 계열의 이 컬러도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컬러를 전체적으로 다 외우지를 못해서 어떤 컬러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컬러는 남색이나 빨간색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일단 소나타 시승차를 조만간 받을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일단 첫 느낌은 전면의 디자인과 그리고 측면에서 보는 느낌이 너무나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뭐 가로 그릴이나 크롬 그릴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호불호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자꾸 보면은 이뻐지는 느낌을 주는 게 현대차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특이한 게 이제 히든 라이팅인데요. 지금 보시면 되게 이제 크롬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라인을 끝까지 가고 있는데요. 라이팅이 켜지는 거와 그리고 히든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번 소나타에 가장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아마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주는 이런 이펙트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 이제 에코 모드로 바뀌면 이제 초록색으로 확 오는 느낌, 그리고 스마트는 기존처럼 약간 보라색이 아닌 좀 노멀한 느낌으로 좀 주고 있고요. 커스텀은 보라색. 가장 이제 충격적인 게 이제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는 뭔가 이제 탕 터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계기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기판 전체적인 느낌은 뭐라 그래야죠? 좀 세련된 느낌은 있는데 너무 막 충격적인 또 느낌은 없고요. 이런 가죽 소재 같은 경우는 원래 투톤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 원톤으로 가죽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 느낌은 뭐 기존 현대차와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포티한 느낌도 아니고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도 아니지만 좀 새로운 느낌으로 한동안 현대자동차도 이런 스티어링을 좀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일단 도어 라인을 보면 전면에서 봤던 헤드라이트 느낌처럼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나쁘다 좋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있다면 이 손잡이 부분이 디자인이 정말 잘 돼서 수납 겸 그리고 손잡이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은 좀 고급스러운 편이고요. 뭐라 그러죠? 전체적으로 기존의 현대자동차 실내보다는 어느 부분은 되게 심플해진 느낌이 있고 어느 부분은 좀 조잡해진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공조기 같은 부분은 좀 심플해진 게 사실인데요. 전체적으로 터치 방식이나 아니면 이런 다이얼 방식적인 부분은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은 이제 USB하고 이제 충전,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소나타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변속기 레버가 이제 레버 타입이 아닌 버튼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현대자동차 넥소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얼마 전 출시됐던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서 보여줬던 버튼식 기어 노브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팰리세이드처럼 막 혁신적인 느낌은 또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컵홀더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뭐 드라이브 모드나 이제 차량 뷰 모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원래 바뀌지 않나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스마트키인데요. 스마트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버튼이 좀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었는데 버튼이 총 3개가 더 생겼는데
첫 번째 버튼은 이제 시동을 걸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뒤로, 그리고 한 번 누르면 최대 7m, 두 번 눌러서 최대 14m까지 앞으로 빼거나 뒤로 넣을 수 있는 스마트 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키를 이렇게 다 바꿀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은 스마트 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키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물리적인 스마트 키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소나타 시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밤에 보니까는 차가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은 안 들어요. 생각보다 리어 램프가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존재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킨텍스를 출발을 해서 목적지가 어딘지를 안 가르쳐 주고 이거 따라가라고 하는데 아마도 인진가까지 주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파워트레인이나 주행은 이제 오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가면서는 이 차가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0 스마트 스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GDI 엔진 기반이 아닌 MPI 기반이지만 뭐 가변으로 GDI처럼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요. 일단은 안전 제한 속도에 유의하면서 지금 현재 시속 90km가 이제 안전 제한 속도이기 때문에 시속 지금 현재 80에서 90 사이로 이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부터 구간 단속이라서 이렇게 달릴 이유도 없고요. 시속 80에서 90km로 인지각까지 한번 갔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MPI 치고는 높아진 거고 GDI로 비교하면은 출력 마력이 한 3마력 정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토크는 20 토크 정도로 뭐 비슷한 정도고요. 일단 전장은 45mm가 길어진 반면에 폭은 5mm 정도 더 좁아들었습니다. 사실 5mm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큰 차이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체감상으로는 더 차가 넓어진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일단 기존 2.0 차량보다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과 그리고 전체적인 소재적인 부분에서 뭐 이런 대시보드는 솔직히 똑같은데 중간중간 운전자가 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에 대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진 디자인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선을 살려주려고 좀 노력한 느낌이 좀 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현대자동차에서 계속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는 그 풀옵션, 네, 인스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10.25인치의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밑에 등급이 8인치 화면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아예 화면이 없는, 그러니까 일병 깡통 모델에 들어가는 화면을 가지고 있는 총 3가지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기존 소나타와 라인업을 비교하면 좀 아쉬운 부분은 2.0 디젤, 1.7 디젤 라인업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현대와 기아의 이제 소나타 그리고 K5는 이제 디젤 라인업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디젤 규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WLTP 규격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디젤은 솔직히 지금 약간 폭탄 돌리기처럼 누구 하나가 또 다시 폭스바겐처럼 터져버리면 상당히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디젤은 좀 피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LPG 연료를 일반인들에게 이제 풀었다는 거는 누구 하나가 일단은 큰 이익을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볼 차량이 바로 소나타라는 거죠. 소나타가 2.0 LPI가 나왔는데 택시 모델은 안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는 공정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굳이 LPG 모델을 나온다는 거는 렌터카나 장애인 차량밖에 판매를 못하는데도 라인업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걸 알고 나서
기획을 하고 소나타 마침 또 소나타 런칭 일주일 전에 딱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는 아마도 현대자동차는 뭐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술자리나 인터넷에서 씹어댈 안주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지금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을 그냥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스티어링은 굉장히 좀 가벼워진 느낌은 있습니다. 기존의 현대 이 전자식 스티어링이 좀 헐렁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얘도 약간의 헐렁거림은 있지만 그래도 전작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은 있고요. 아직은 코너에서 뭐 상당히 좀 과격하게 코너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서스펜션 느낌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바운스적인 부분은 정말 좋아졌을 것 같아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서스펜션 기술인데요. 그렇죠. 네, 서스펜션 하나는 요즘에 정말 잘 만드는 회사라서 기본적인 서스펜션적인 부분은 참 좋습니다. 주 포인트는 지금 저는 이 차에 대한 연비입니다. 왜냐면 아반떼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이 제가 최고 연비를 찍은 게 28까지 찍어봤거든요. 가솔린 1.6이 28 정도가 나온다는 건데 그 엔진 방식을 2.0으로 해서 소나타에 적용했다는 거는 아반떼 스마트 스트림보다 훨씬 더 개량을 잘 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비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연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소나타 뉴라이즈의 2.0 모델일 때는 약 11에서 12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는데요. 공인 연비가 11에서 12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시승하는 소나타 8세대 모델은 기본적으로 13.2에서 13.46 정도 되는 공인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30km 주행해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소나타가 갖고 있던 뭐랄까요, 현대만의 약간 날티나는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로 제가 주행을 했다면 아마 이게 현대차가 아닌 수입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뭐 실내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이 솔직히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제가 시승차를 받아서 시승기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연비적인 부분을 좀 더, 이제 가는 거에서는 연비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하고요. 시동을 껐는데 초기화가 됐어요. 네, 초기화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평균 연비 18 정도가 나왔거든요. 씨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네, 욕하는 거 아니고 18의 연비를 보여줬는데 가솔린 2.0으로 18km에 나 지금 초기화돼가지고 어쨌든 18 정도가 나왔고요. 어쩔 수 없이 가면서 다시 한번 연비 테스트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응? 나 사진 찍어놨어. 찍었어? 아까 그 18 그거 찍었어. 네, 이거는 그러면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진짜? 아따 이거 뒤집어네. 네, 현재 지금 자율주행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잠깐 이제 시속, 뭐 차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속 100km에서 그 이상을 밟아봤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깔 수도 없고. 좀 놀라운 부분 중 하나가, 안 좋은 건데 놀라운 부분 중 하나가 풍절음이 좀 많이 심합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엔진 소리가 큰 만큼 차의 가속에 대한 느낌은 전혀 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풍절음과 그리고 바닥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꽤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전체적인 이제 부드러움이나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차선
차선 이탈 방지 SEA라 그러나요? C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SEA 기술이 적용됐는데 기존 제네시스에서 보여줬던 이제 속도 감음형 크루즈, 이제 능동형 크루즈나 그리고 이제 차선 이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두 손을 놓고 지금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실 운전을 하면 이제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계속 떴거든요. 산타페 TM에서만 해도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이게 계속 떴는데도 지금 보면 웬만한 코너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핸들을 잡으라는 소리가 거의 없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뜨네요. 이제 핸들을 잡으세요가 뜨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제 코너가 좀 되는 상황에서 그런지 핸들을 다시 잡고 이제 주행을 하면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속 100km로 크루즈를 하다가 지금 이 자유로우기 때문에 제한 속도가 90km인데 100km 크루즈 하다가 전방 한 500m를 남았을 때 서서히, 갑자기 아니고 서서히 줄이면서 그 과속 카메라 바로 직전까지는 90km에서 딱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은 이제 시승기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행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연비적인 부분은 정속주행 시속 80에서 90km로 정속주행을 하면 약 18km의 좋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적인 부분은 좀 다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4000rpm을 넘어가는 순간 엔진에서 들려오는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조용하게 만들었던 차량인데 한순간에 확 무너뜨리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 이상 주행할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시속 100km에서 조금 더 오버가 되면 풍겨름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실제 판매가 되면 꽤 말이 좀 많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차량을 제가 지금 약 한 1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느낀 점은 호불호가 확실히 많이 갈릴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도 그렇고 주행적인 요소도 천천히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고요. 좀 쏘고 달리고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아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만약에 소나타를 구입을 생각을 하신다면 실제 주행을 해보시고요. 본인 주행 스타일에 맞게 시승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나타 2.0 런칭 행사에서 간단하게 소나타를 시승한 느낌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차 좋다.